안녕하세요. 오늘의 사건 일지 그날의 비밀번호 에피소드 16화는 위패입니다. 미소님은 위패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위패. 저는 어렸을 때 진짜 재밌게 본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가 생각나는데요. 이게 실화라는 점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기억이 나요. 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열연이 돋보였죠. 거기서도 위조 지폐 이야기가 나오죠. 맞아요. 수표를 위조하고 직업도 사칭하다가 많은 일을 겪고는 위패 전문가가 되어서 수표의 위조 유물을 판별해주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위조 지폐를 판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위조 방지 장치가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네,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은 그 인물이 비치는 게 어렸을 때 진짜 처음 알았을 때는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친구들이랑 지폐를 기울여 보면서 신기해 했었는데요. 현 시점 가장 고가 지폐인 5만원권에는 총 23개의 위조 방지 장치가 사용되었고 이 중 10여 개는 3단계 비공개 장치가 들어있다고 해요. 최근에 만들어진 화폐답게 엄청나게 철저하게 위조 방지 장치를 만들어놨네요. 네, 1만원권에 비해 화폐 가치가 5배나 높아서 만약 위패가 유통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어서 첨단 기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5만원권에서 가장 돋보이는 위조 방지 장치는 모션이라고 불리는 부분 노출 은선인데요. 이는 스웨덴이 2006년 4월 세계 최초로 도입한 뒤에 2008년 멕시코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와, 세 번째라니. 우리나라 5만원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데요? 참! 그리고 5만원권이 생기고 나서는 예전에는 종종 봤던 10만원 수표를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네요. 1973년에 1만원권이 발행된 이후 36년간 물가는 12배 이상,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상승하는 등 경제 규모가 커졌지만 고액권은 1만원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보니 자기압 수표로 고액권을 대신해 사용되면서 수표의 발행과 지급 등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5만원권이 생겨난 후에는 약 2,800억 원이 절감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카드, 최초의 화폐 개혁입니다. 키넘버는 와우! 그날 비해서 최초로 기호가 나왔네요. 네, 그렇네요. 이거 정답은 원, 우리나라의 화폐 기호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돈이죠. 화폐는 시대 및 국가별 상황에 따라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총 4번의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화폐 이름이 다르지 않았나요? 사극 드라마 보면 일량, 일전 이렇게 쓰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네, 여러 가지 화폐 단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원을 쓰게 된 계기는 마지막 화폐 개혁이었던 1962년에 안정적인 통화 신용 및 외환 정책 등을 위해 환표시의 화폐를 원으로 변경했으며 10환을 1원으로 변경하여 단위의 크기 또한 변경했습니다. 1962년이면 얼마 안 됐네요? 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화폐는 곧 그 나라의 국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여러 악조건도 있었지만 현재 원이라는 화폐 단위를 채택한 이래로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여 오늘날 원화는 국제경제나 국제금융에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키넘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넘버는 2009인데요. 미소님, 정답 아실까요? 네, 주제 카드가 5만 원이니까 2009년에 발행됐다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초반에도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5만원권이 새롭게 생겨나게 됐죠. 5만 원에 어떤 인물을 넣을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던 것이 기억나요. 헌데 2009년 6월 5만원권을 발행하기 시작한 이후 2021년 기준 1월에서 10월까지의 5만원권의 지폐 환수율이 17.75%로 떨어진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한국은행은 올 들어 10월까지 5만원권을 약 19조 7,721억 원어치를 발행을 했는데 환수된 5만원권은 3조 5,087억 원어치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0장 중 8장 이상이 어딘가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많은 5만 원권들이 다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예측이 있긴 하지만요. 은행에 두지 않고 집안의 금고나 장롱 속에 현금으로 보유하거나 어둠의 경로인 지하 경제로도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걱정이네요. 이렇게 회수율이 낮으면 돈이 도는 게 아니니까 찍어내도 의미가 없잖아요. 분명 경제를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고 수표 사용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었지만 반대로 발생하게 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카드 바로 봐보겠습니다. 위조 지폐라는 키워드인데요. 키넘버는 77246.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77246, 77,246. 말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모르겠네요. 진짜 만들어낼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 것 같은데. 예. 바로 위조 지폐의 화폐 번호인데요. 현대 들어 가장 회자됐던 위조 지폐 사건은 화폐 번호 77246인데 대학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전공한 김모 씨가 2005년 3월부터 경기도 성남시에서 포토샵과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숨은 그림까지 재현해냈고 김 씨는 번호 77246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5,000원권 5만여 장을 만들었습니다. 스캐너와 프린터가 합쳐진 복합기, 레이저 컬러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 현대의 다양한 기술들로 인해서 위조 지폐가 더 쉽게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더불어 김 씨는 CCTV가 없는 한적한 슈퍼마켓만을 골라서 소액 결제를 한 후에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는데요. 일련 번호의 앞 세 자리와 뒤 두 자리는 컴퓨터를 이용해 일일이 수정하기도 하는 정교함으로 김 씨는 8년가량을 위조 지폐로 생활했으나 2013년 6월 이전의 위조 지폐를 사용했던 슈퍼마켓에 다시 찾아간 김 씨는 주인의 예리한 눈썰미 탓에 덜미를 잡히게 됐습니다. 8년이라니 정말 너무 꼬리가 길어도 길었네요. 네, 범인이 잡힌 후에 위조 지폐가 40%나 줄었다고 하니 놀라울 뿐이죠. 이번에는 다른 의미로 대담하게 위조 지폐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바로 조선정판사 위패 사건입니다. 이건 어떤 위조 지폐 사건인가요?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떠들썩했던 위조 화폐 사건으로 바로 박헌영의 조선정판사 위패 사건인데요. 공산주의 운동가 박헌영이 혼란스러운 해방기를 틈타 흩어졌던 조선 공산당을 다시 재건하기로 마음먹었고 막대한 정치활동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 발행을 결정했습니다. 대담한 방식이라. 이 일당들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위패를 발행했나요? 네, 박헌영은 다른 위조 지폐범들과는 잠옷 다른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들은 똑같은 기계로 같은 기술자가 똑같은 종이에 똑같은 잉크를 사용하여 위조 지폐를 발행했고 이들이 만든 지폐는 기존의 법화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와, 진짜 정말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같네요. 맞아요. 진짜 돈을 발행한 것이기 때문이죠. 박헌영은 조선은행 100원권 지폐를 인쇄하던 서울 중구 소공동 소재 근택 인쇄소 직원인 공산당원 박낙종에게 그 인쇄소를 접수하게 한 뒤 상호명을 조선정판사라 개칭하고 본격적으로 화폐 생산을 시작하여 1945년 9월 20일 극비리에 100원권 1,200만 원어치를 발행했고 이 때문에 사회에는 돈이 넘쳐나서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사회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잡아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이런 범죄까지 발생하다니 힘들었던 시대였겠어요. 마지막 키넘버는 176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선방했다. 이 정도밖에 없다고? 라고 드릴 수 있겠네요. 선방했다? 혹시 위패된 장수? 정답이에요. 제가 연기를 진짜 잘했나 봐요.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와, 근데 진짜 176장이면 정말 나름 적은 숫자 아닌가요? 네, 2021년 중 위조 지폐 발견 현황에 따르면요. 한은이 밝혀내거나 신고된 위조 지폐는 총 176장으로
전년에 272장 대비 3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는데요. 관련 통계를 공표한 1998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한은 발권국 발권정책팀장은 위패가 적게 발견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대면 상거래 목적의 화폐 사용이 부진이 지속되었고 위패에 대한 홍보가 기인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렇게 화폐 사용 부진으로 전자상거래가 늘면서 한국은행은 디지털 화폐 발행에 대한 관심도 높여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코인이나 토큰과 같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면서 디지털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네요. 빨리 007 주세요. 네. 근데 오늘은 6글자가 없는데요? 그쵸? 1769를 2번 하면 되나? 제가 그렇게 쉽게 했을까요? 안 되네. 그죠. 6글자 없어요. 뭐예요? 6글자가 없길래 오늘은 한 곳으로 몰았습니다. 것으로? 네. 위조 지폐범의 위조 지폐 번호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오늘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완전 추억의 과자들? 그렇죠. 이거 풍선껌이네요. 이소님은 이 추억의 과자를 다 아시나 봐요. 실버카드. 근데 이거 풍선껌이랑 이 은박지가 따로 있네요? 바로 이 껌의 은박지가 위패 사건과 연관이 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폐를 사용할 때 위패를 식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홀로그램인데요. 바로 껌에 있는 은박지를 활용해서 어설픈 위조 지폐를 만든 사건이죠. 이걸로요? 너무 티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낮에 보면 너무 티났겠지만 저녁 같은 경우나 자칫 잘못 보면 속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화폐의 장점이 바로 워터마크, 홀로그램과 요판 잠상 등 첨단 인쇄 기술로 인한 불법 복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최근 들어서는 중앙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종이 화폐처럼 위패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여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화폐에 대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화폐 시대를 기대해보며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에도 그날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김연아입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 재밌고 유익하셨나요? 구독을 해주시면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좋아요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